안녕하세요. 베이직 캠퍼스입니다. 2차 전지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전구체 제조 공정의 첫걸음을 오늘 함께 떼어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구체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리튬이온 배터리 재료비에서 양극 활물질 비중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한 30에서 45% 정도 보는데 근데 그 양극 활물질 원가 안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서 85%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전체 재료비로 따지면 대략 한 24%에서 많게는 38%까지도 전구체 비용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와, 거의 3분의 1이네요. 정말 비용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데요. 비용뿐만이 아니죠. 이게 성능에 거의 청사진 역할을 하거든요. 청사진요? 네, 양극 활물질이 보통 이제 리튬, 전구체, 그리고 약간의 코팅 물질이나 도펀트 같은 첨가제로 구성되는데요. 이 전구체가 최종 양극재의 화학적 조성, 입자 모양, 심지어 내부 구조까지 다 결정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전구체가 일종의 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배터리의 용량, 수명, 안전성 같은 핵심 성능이 이 전구체 구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성능의 틀이라.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말이 많네요. 그 최종 양극 활물질의 화학적 조성이나 입자 크기, 모양, 심지어 그 내부의 미세 구조까지도 사실상 이 전구체 단계에서 거의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전구체를 쓰느냐가 결국 배터리의 용량, 수명, 안전성 같은 아주 핵심적인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전구체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 대토적인 방법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침법하고 분모 건조법이 있어요. 공침법. 이름만 들으면 뭔가 같이 가라앉힌다 이런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니켈, 코발트, 만간 같은 여러 금속 이온들이 녹아있는 용액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특정 화학물질, 착화제나 pH 조절제를 넣어서요. 이 금속 이온들이 서로 엉겨붙게 만들고 이 상태로 동시에 아주 균일하게 가라앉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침전 및 생성 단계. 아하, 여러 금속을 한 번에 균일하게. 네, 특히 NMC처럼 여러 금속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다성분계 전구체를 만들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침전된 걸 깨끗하게 씻고 잘 말리면 우리가 원하는 분말 형태의 전구체가 되는 거고요. 여러 성분을 동시에 그것도 균일하게 가라앉히려면 이거 보통 정교한 작업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방법인 분모건조법은 어떤가요? 공침법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분모건조법은 말 그대로 원료 용액을 아주 뜨거운 공기 중에 안개처럼 확 뿌려서요. 순간적으로 물기를 날려 건조시키는 방식입니다. 아, 스프레이처럼 뿌려서 말리는 거군요. 네, 그쵸. 공정 자체는 공침법보다 좀 더 단순하고 속도도 빨라서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로 LMO, 그러니까 리튬 망간산화물처럼 단일 금속 산화물 기반 전구체에 많이 쓰이고요. 장점이 확실하네요. 단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공침법만큼 정밀하게 입자 내부 구조나 조성을 제어하기는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만들려는 전구체의 종류나 용도, 비용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목적에 따른 다른 방법을 쓰는 거군요. 공침법은요, 여러 금속이온, 예를 들면 니켈, 망간, 코발트 같은 원료 금속을 일단 용액에 녹여요. 네. 그런 다음에 아주 특정 화학 조건을 정교하게 제어해서 원하는 성분들이 동시에 그리고 아주 균일하게 가라앉도록, 그러니까 함께 프리시피테이션 시키는 방식인 거죠. 아, 함께 가라앉힌다? 네, 그래서 이름이 공침법이고요. 특히 NMC처럼 여러 금속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다성분계 전구체를 만들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균일하게 가라앉힌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엄청 정밀한 제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그냥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마치 굉장히 섬세한 요리 레시피 같아요. 용액의 동도, pH, 그러니까 산성도죠. 그리고 온도, 반응 시간, 젓는 속도까지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와, 변수가 정말 많네요. 네, 금속 원료를 녹인 다음에 착화제라는 특별한 첨가제를 쓰거든요. 착화제요? 네, 암모니아 같은 걸 쓰는데 이걸로 반응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속 이온들이 수산화물 형태로 같이 가라앉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만들어진 침전물을 아주 깨끗하게 여러 번 세척하고 또 건조하면 드디어 분말 형태의 전구체가 완성되는 거죠. 이 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일한 조성과 구조, 그리고 높은 밀도를 가진 전구체가 얻기 위해서요. 와,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네요. 이것도 생산 방식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생산량이나 품질 균일성에 대한 요구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분식, 배치 공정은 한 번에 일정량씩 만드는 방식이라 소량 생산이나 연구 개발에 적합하고 품질 관리가 비교적 용이해요. 네,
반대로 연속식 컨티뉴어스 공정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라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비용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 둘의 장점을 좀 절충한 하프 배치 방식도 있고요. 생산 규모나 목적에 맞춰서 방식을 고르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전구체 입자들이 대부분 보면 동그란 공 모형, 그러니까 구형, 경이 많던데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형 입자가 왜 좋냐면요. 첫째로 충전 밀도가 높아요. 충전 밀도요? 네. 빈 공간 없이 아주 빽빽하게 쌓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에 그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활물질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너지 밀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아하, 공가 효율성이 좋군요. 그렇죠. 그리고 입자가 동글동글하니까 잘 굴러다녀서 공정 중에 다루기도 편하고요. 유동성이 좋다고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같은 부피일 때 구형의 표면적이 가장 작잖아요. 네, 그렇죠. 표면적이 작으면 전해액하고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면적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나 안정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와, 에너지 밀도, 공정 효율성, 안정성까지. 모양 하나에 정말 많은 이유가 숨어 있었네요. 그럼 그 동그란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진 않을 텐데요. 아, 네. 이것도 당연히 정교한 과정의 결과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입자 핵이 먼저 생겨요. 씨앗 같은 거죠. 핵 형성? 네, 씨앗. 네, 씨앗. 그리고 이 핵 주변으로 용액 속의 금속 성분들이 달라붙으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결정 성장. 아, 점점 자라나는군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표면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는 과정을 반복해요. 재결정화. 그러면서 더 매끄럽고 단단한 구형으로 다듬어지는 거죠. 녹았다 굳었다 하면서 다듬어진다. 신기하네요. 근데 아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아, 네. 전구체 입자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그 안은 더 작은 1차 입자들이 막 모여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빈 공간, 그러니까 기공들이 있고요. 네, 1차 입자랑 빈 공간. 네. 바로 이 내부 구조가 리튬 이온이 양극재 속을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아하, 통로 역할이요? 그렇죠. 1차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그 빈틈들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온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움직이는지가 결정돼요. 이게 바로 배터리의 충방전 속도 그리고 순간적인 힘, 즉 출력을 좌우하는 거죠. 와, 그럼 그 내부 구조 설계가 정말 핵심 기술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내부 구조가 이온의 통로 역할을 한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혹시 뭐랄까, 이 내부 구조나 아니면 전체적인 조성을 일부러 좀 다르게 만들어서 특정 성능을 더 좋게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나요? 예를 들면 용량은 높이면서 안정성도 같이 잡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전구체를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벌크 타입하고 그레디언트 타입입니다. 벌크랑 그레디언트요. 네, 벌크 타입은 말 그대로 입자 내부의 조성이 전체적으로 다 균일한 형태예요. 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거죠. 네. 반면에 그레디언트 타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자 중심부하고 표면부의 조성에 기울기, 그러니까 의도적인 차이를 두는 겁니다. 중심부랑 표면부를 다르게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더 쉽게? 아,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배터리 용량을 높이려면 보통 니켈 함량을 높여야 하거든요. 네, 니켈 함량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니켈이 좀 불안정해서 전해액이랑 직접 닿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입자 중심부에는 니켈 함량을 확 높여서 용량을 극대화하고요. 네. 대신에 바깥쪽, 그러니까 표면부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망간이나 코발트 함량을 높여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거죠. 아, 안쪽은 용량 담당, 바깥쪽은 안정성 담당. 그렇죠. 고용량이면서도 안정적인,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주로 입자 크기가 좀 큰 전구체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와, 정말 영리한 방법인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벌크 타입에서도 내부 1차 입자들의 배열, 뭐 예를 들어 막대 모양 입자의 방향성을 제어한다든지 해서 그레디언트 타입처럼 이온 이동 경로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늘처럼 길쭉한 니들 타입이 있어요. 이건 특정 결정 방향 A축으로 성장시켜서 리튬 이온이 더 쉽게 이동하도록 고용량을 구현하려는 시도고요. 또 납작한 판 모양의 플레이크 타입 C축 성장 같은 것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니들 타입, 플레이크 타입, 모양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특정 방향으로 이온 이동을 더 쉽게 만들거나 더 높은 용량을 얻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제조 방식부터 입자 모양,
내부 구조, 또 벌크니 그레디언트니 하는 타입들, 그리고 미래 항태까지 전구체 하나에 정말 많은 기술과 노력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 우리가 쓰는 배터리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거죠.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다양한 기술들, 공침법, 분무 건조법, 구형 입자의 장점, 벌크와 그레디언트 구조, 그리고 니들이나 플레이크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조합되고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이런 기술 발전이 결국 초고속 충전이나 더 긴 수명, 더 안전한 배터리 같은 구체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전구체를 만드는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원재료 용액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용액 제조 공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